자, 이제부터 확률의 곱셈 정리 들어가는데 우리 새로 카운팅 합시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일 때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이건 뭐지?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징이 뭐지? 라고 하면 결국 표본 공간이 이제부터는 전체 집합이 되는 게 아니고 부분 집합이다 이 되는 거예요. 부분 집합 A or B다 이 되는 거죠. 이제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여기 기본직 강의실에 학생들이 100명이 있는 거야.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있는데 어머, 남자가 60명 여자 40명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또 안경 쓴 사람도 있고 안경 안 쓴 사람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 전체 학생들 집중. 한 명만 나와봐. 이렇게 되면은 뽑아내는 공간이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뽑아내겠다 이런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할 수 몇 명 하면 10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가 할 수 몇 명? 100명. 그런데 이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저기 남학생 중에 한 명만 나와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100명이지만 남학생 중에서 한 명 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명 대상이 아니고 몇 명? 60명이라는 집합에서 발취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60명 중에서 발취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이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설명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의 특징이 있으니 얘가 뭐야 하면은 한 가지 대상에게 바로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한 가지 대상에게 몇 가지?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야. 저기 남학생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남학생 손 들고 여자애들은 내리고 있겠지. 끝. 자, 손 내리시고요. 저 안경 쓰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남자일 때 한번 손 들고 안경 낀 사람 할 때 손 들고. 그쵸? 바로 이런 설정인 겁니다. 한 가지 대상에게 몇 가지?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잘 봐두세요. 이 상황을 따라가 보면 배경은 이렇게 나온다. 얘는 배경. 특징이 뭐지? 라고 한다면 현재 한 가지 대상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첫 번째, 당신은 남학생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질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S라면 첫 번째 질문은 A입니까? 라고 묻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자,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플러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저기 이 중에서 안경 끼신 분 들어오시겠어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질문 자체가 바로 두 번째 질문이다. 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 질문 하나당 집합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끝났을 때 어떡하죠? 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결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여기 S구나. 근데 그 안에 이렇게 A가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 하면 B가 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영역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small a, small b, small c, small d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남학생, 그럼 여긴 뭐가 돼? 여학생 아니죠? 남학생이면 여기 A 여집합 여학생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당 두 가지 갈라지죠. 남학생, 여학생. 여기는 안경 썼다, 안경 안 썼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긴 뭐야? 남학생인데 안경을 썼다. 여기는 남학생인데 안경을 쓰지 않았다. 여기는
여학생인데 안경을 썼다. 여기는 여학생인데 안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와 동의어가 되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는 표라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구나. 정리해주면 하나, 둘,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죠. 자, 그러면 여기가 A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면서 전체를 쪼개준다면 이렇게 토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질문. 지금 이 설명에서 만들어지는 A 교집합 B는 여기가 바로 스몰 a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무엇입니까? 하면 여기가 바로 스몰 b. A 여집합 바깥쪽 CD가 있겠지만 그 중에 B에 해당한 건 C, 여기가 D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과정과 이 표 자체가 똑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표를 주면 학생들이 잘 푸는데 결국에는 뭐다? 문장을 좀 못 푸는 이유가 결국 똑같이 이 벤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옵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적 지식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자, 두 번째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뭐뭐뭐뭐뭐일 때예요. 뭐뭐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여기가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낀다? 표본 공간이 A 또는 B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표본 공간이 A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 중에 한 명만 나와보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때 얘가 바로 사건 B일 확률이 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설명했지만 뭐뭐 할 때다 사선 그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살짝 와볼게요. 이것을 우리는 P, B바 A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얘가 뭔데? 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이 B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A나 B나 특정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적어준다면 두 번째. 표본 공간 A. 표본 공간 A는 어떠냐? 라고 질문하면 결국 이것이 분모의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부터 특정 주제, 즉 제한 상황이 끼어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주사위를 굴렸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주사위 한번 굴렸을 때 하면은 제한 상황이 없이 1, 2, 3, 4, 5, 6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 주사위를 굴려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3의 배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3의 배수만 가지고 얘기해보자. 자, 주사위 굴렸는데 3의 배수 뭐 있어요? 3, 6. 정답!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과 6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표본관을 뭐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건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 사건 B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의 값이에요. 그런데 현재 분자의 이제는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왜요? 자, P, B바 A라는 게 뭐라고 했죠? PA분의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요. A만 볼 거랍니다. 이 되는 거예요. A만 볼 거랍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B라고 할지라도 A의 바깥쪽으로 나가시면 이거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표본관이 뭐다? A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B가 중요한 게 아니고 A 안에 있는 B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따라와 본다면 이 설명의 의도는 뭐다? PA 중에서, 그러니까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 가져와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 분자의 일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껴야 돼? 또 한 번 제한 상황이 있다. 앞에 설명했을 때 확률 덧셈 정리할 때는요,
그때는 뭐 제한사항 없으니까 일단 프리하게 분모가 깔아주고 그 안에서 분자값을 뽑아냈던 거라면 이제부터는 조건부 확률은 이 분모와 분자에 둘 다 제한사항이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출제자가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걸 내가 통으로 줘야 되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벤 다이어그램 보셨죠? 어땠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A가 있는데 사실은 A라는 집합이 둘로 쪼개져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치? 좋아.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쪼개보자. 세상에는 결국에는 PA란 건 두 개로 갈라지잖아. 여기가 뭐야? A 중에서 A면서 동시에 B인 확률. 아, 이렇게 되는구나. PA 교집합 B구나. 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 PA니까 A는 낀다는 얘기야. 근데 A 중에 B에 해당하는 부분, B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PA 교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 거야.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 두 개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더해주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아, 결국 이렇게 설명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신의 한 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 항상 명심할 게 절대로 상대방이 출제할 때 쉽게 안 주는 거예요. A가 결국 뭐 한다? B에 의해서 둘로 나뉜다 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숙지하고 와라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와 요거. 다시 말하면 A라는 것은 뭐다? A 중에는 B에 속하는 부분과 A 중에는 B에 속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둘로 나뉜다라는 점을 꼭 인식하면서 공부를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식 정리할 때도요. 시험 문제가 쉬울 때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을 출제할 것이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뒤에 있는 거 특히나 이 분모의 값을 네가 구해와라 라고 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문 하나 보여줄게요. 자,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안경 끼신 분, 안경 안 끼신 분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자, 이거 예제예요. 뭐 남녀 차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본적으로 설명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남자가 60명, 여자가 40명, 안경끼 70명, 그 다음에 30명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여기는 간단하게 몇 명이냐면 40명. 그러면 여기 20명, 여기는 30명, 10명 이렇게 됐습니다. 숫자를 좀 보기 편하게 다 다르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해 갔죠? 남자는 몇 명 있어요? 60명, 여자는 40명. 그 다음 안경 끼신 분들은 남녀 통틀어서 70명, 안경 안 끼신 분 30명.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한 게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전체에서 한 명 뽑을 때 한 명 뽑을 때 남학생이면서 and 안경 낄 확률이 뭐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이 얘기는 전체에서 한 명 뽑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조건부 확률이 아닌 거야. 아, 그러면 이것은 P 남학생 교집합 안경 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몇 명이 있으니까 70, 30, 60, 40 즉 100명이니까 100명 중에서 이게 되겠죠. 남학생이면서 안경 낀 학생 몇 명? 그러면 40명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바뀌어서 남학생 중에 한 명 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남학생 중에서 중 한 명 뽑을 때. 아니 근데 이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이 뭐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때는 표본 공간이 남학생 중이에요. 그러면 나는 남학생만 볼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P 남학생 그리고 안경은 앞쪽에다가 써달라는 얘기야. 아, 표본공간이 남학생이구나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남학생은 몇 명이야? 하면 100명 대상이 아니고 40 더하기 20이야. 아까 설명했었지만 62호 쓰기보다는 40 더하기 20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분자로 올 거야. 이 뜻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안경을 썼을 확률이 뭡니까? 아, 정답 40명. 즉 60분의 4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학생인데 안경을 꼈거든요. 네, 남학생인데 안경 썼다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어느 집단에서 뽑느냐에 따라서 결국 확률이 다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짝 이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는데 안경을 쓴 사람 중에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남학생 확률이 뭐죠?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아, 요번에 뽑아낸 집합은 안경 낀 사람 중에 뽑았구나. 그러니까 안경 낀 사람 중에서 하나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남학생일 확률이구나. 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안경 낀 학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40 더하기 30. 근데 그 40 더하기 30. 안경 낀 사람은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은 바로 40. 이렇게 되는 거죠. 70분의 40. 혹시라도 선생님 왜 이걸 P로 안 해줘요? 여기 아까 P A교집합 B라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100명을 위아래 번분수 쪼개면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40.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공통 분모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약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값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결국 내가 남학생이면서 안경 낀 사람인 건 다 똑같은데 중요한 건 어느 집단에 뽑냐에 따라서 확률 값은 매 순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뭐뭐 할 때라는 문장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조건부 확률 가볍게 내용 정리했고요. 요 내용 상세하게 한번 꼭 책에다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로 들어갑니다.